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안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창릉동 3만 8천 가구, 부천시 대장동 2만 가구의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며 사당역, 창동역, 왕십리역 철도 부지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 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9,764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한 채가 평균 3억 8,400만 원대로 평가됐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10채 중 9채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9,921만 1,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7억 원대에서 1월 처음 8억 원을 넘어선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7억 원대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오늘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택지 22곳에 총 1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기존에 발표한 지역들의 크고 작은 반발이 있었던 만큼 정부와 지역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 알려주는 공부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원인을 살펴보고 걸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기 변동 요인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을 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실제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재건축 재정비를 통해서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그 지역의 가격이 예전과 달리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떨어진 적도 있겠죠. 그만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른다 내린다를 단정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또 정책 규제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하나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고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걸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장래 이익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주택이 앞으로 이 5년 후, 10년 후에 얼마 정도까지 값어치가 나갈 수 있을까를 현재 가치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은 현재 그 거래되는 가격의 어떤 기준적인 부분 또는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있겠지만 그 거래가는 장래 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래 이익이 반영이 되지 않는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어느 정도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장래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겠죠. 본인이 쓰거나 임대를 놓거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재정비 사업이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의 원천은 장래 이익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도 중요하지만 내가 5억 원의 주택을 샀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게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익의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가. 과연 얼마나 올라줄 것인가에 대한 그 지역적인 어떤 차이점, 이것들 따라 달라지겠죠. 이용이익은 당연히 임대료,
내가 남들한테 임대를 놨을 경우 이용료를 받겠죠. 또는 본인이 실제로 실거주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장래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그 금액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장래 이익이 발생될 부분을 먼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현재 가치는 그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현재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용 가치가 또는 그 주택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만큼 그 주변으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현재 공급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을 거듭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기 신도시의 마지막 11만 가구, 고양시와 부천 또는 서울 지역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11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다 2026년도 이후입니다. 공급이 되는 시점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형태로 또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정말 확실하고 확고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급이 많아서 현재 가격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현재 공급이 많았다면 이렇게 수도권 광역 어떤 주택 공급량을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급량은 그대로지만 수요를 억제시켜 놓은 거죠. 수요를 억제시켜 놓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재경도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제책은 항상 3, 4년 이상을 흐르게 되면은 당연히 완화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간다면 앞으로 장래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주택은 무조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현재 수요를 억제시켜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현재가 물론 고점을 찍고서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후퇴기에 접어든 게 아니죠. 후퇴기에 접어든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잠복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요들을 억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현재 대기 수요자들은 그만큼 더욱더 많이 양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택을 사지 않고 향후로 고려하는 자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나중에 잠복기가 다시 활성화된 시기가 되면 그때 가면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주택시장은 향후 1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원인을 따져보면 자연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 다 포함됩니다. 실제로 경기가 변동하고 주택가격이 변동이 발생한 이유는 인구가 증가되거나 감소하거나 어느 지역으로 인구가 편중이 된다면 당연히 빠져나간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의 인구들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는 계절적인 요인, 요즘 같은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에 이사를 다니는 수요들이 이리저리 이동을 다니기 때문에 그 이동되는 숫자들 또는 이동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편중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땐 지금 현재는 심리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소유의식이라든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에 대한 어떤 내가 욕심, 그 다음에 부동산의 수익성, 안정성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심리는 아무래도 눌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시설 정비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택지개발 조성사업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그 주변의 집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택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프라 구축이 되면서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 교육시설이 좋거나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지역들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택지개발 사업만 단순하게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회 복지부터 해서 교통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지역을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부분도 있고요. 토지거래나 사용수익의 관행, 지가 하락이나 상승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토지거래가 많이 번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 이동은 도시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공업화나 산업화가 되고 산업단지나 업무 밀집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요인이 저는 요 근래 부동산 시장은
더 크다고 봅니다. 경기가 현재 마이너스 성장률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연의 소비가 투자 수준이 예전보다 줄어들겠죠.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증가나 감소, 부동산 소비가 촉진되거나 감소되거나 똑같은 얘기겠죠. 대출 금융 규제, 지금 현재 규제에 들어가 있죠. 집을 사고 싶어도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런 조건이 된다면 거래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면서 1인 가구 또는 현재 혼자 사는 사람들, 전문직 이런 종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 행정적인 부분은 교통정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GTX, ABC 노선부터 광해교통망 또는 현재 간선철도라든가 기본적인 도로망들 확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부동산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조세정책은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부터 해서 표준 공시지가 인상 그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많아진다. 실제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물건들이 다시 시장에 풀리진 않는다는 얘기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이 현재 발표가 되면서 그 정책의 의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서민을 위해서 현재 집을 갖고자 하는 집이 없던 사람들의 현재 중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토지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규제, 이런 통제나 조장을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을 한다. 그 주변에 있는 쓸모가 없었던 땅들 다시 개발해서 역세권 부지라든가 아니면 철도 부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택지 개발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나 환율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공급량이 많아서 수요가 억제된 게 아니고요. 수요가 많아서 또는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현재 수요를 억제시켜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들은 실제적으로 단발성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은 향후 5년, 10년을 바라보신다면 제가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바로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부동산 경기 요인 살펴봤고요. 그에 걸맞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에 참고를 하셔서 물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매물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영신 소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8.5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6.19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화장실, 주방으로 이루어지고 총 10층 중에 7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시 1,000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월세시 6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하면은 수없이 높은 고층 건물들과 강남 중심의 업무지구가 생각나는데요. 이곳에서 신축 오피스텔 가져와 주셨습니다. 소장님 물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테헤란로 전철역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물론 이 지역은 다 상업지역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가를 자랑하는 지역이고요. 신축 오피스텔이고 이제 바로 멸실이 들어가고 내년에 입주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구조로 해서 28세대가 들어갑니다. 물론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사무실과 상가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현재 주거 형태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인 풀구성에 5평부터 8평대까지 소형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층식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조건들 때문이라도 입지 여건이 전부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주택들을 또는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주택들을 원하는 지역들이 이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라인을 보시게 되면 강남역, 선릉역, 역삼역부터 해서 삼성역까지. 삼성역 주변은 아시다시피 국교로 복합지구가 복합개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현재 서초역부터 연결된 교대역, 그 서초역에서 지나서 이제 방배역까지 연결이 되는 실질적인 또 장제터널과 연결됐기 때문에 테헤란로가 쭉 연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롯데타운 개발까지 같이 진행이 되면서 그 주변의 용도 지역과 종상향, 용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철역에서 바로 도보 2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이고요. 또 전철역 때 확충되는 부분은 강남역에서 끊어진 신분당선이 이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이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생긴다면 환승역이 또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 주변의 환승역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1, 2인 가족, 특히 직장인 혼자서 거주하는 1인 가족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의 업무지구는 역삼역에 있는 테헤란로 라인 주변은 업무타운이죠, 전부. 기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테헤란로 주변의 주요 IT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때문이라도 관계자들, 그로 인한 업체들 또 어떤 파생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주고 거기에 또 관련된 종사자들도 있겠죠. 그 종사자들이 결론적으로 이 주변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된다. 당연히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젊은 상권이 유지가 되는 지역이다. 그만큼 이 주변에는 서울에서도 현재 역삼동이 현재 1인 가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앞으로 투자 수요도 굉장히 많이 또 몰릴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프라 구축이야 강남역과 연결된 현재 강남역 지하 상권부터 해서 종합병원부터 해서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현재 학군들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죠. 전철 노선부터 해서 교통 노선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지역이다. 이 지역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실질적으로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밀도가 워낙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시대 차익을 보기는 참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테헤란로 일대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4, 5년 또는 6, 7년 된 것들이 대부분 다 우상향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올라갈 소지가 더 높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준비된 신축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수익형으로만 보지 마시고 차익형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가격 상승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복합 부지 개발되면서 업무타운으로 조성이 됩니다. 단순하게 관광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아니고요. 현재 업무라든가 숙박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한 개동은 완전히 업무시설이고요. 나머지 한 개동은 업무와 숙박시설. 이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직장인들이 당연히 또 더욱더 많이 현재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변에 현재 인구 구성, 인구 밀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와 현재 그 무역센터 주변 또는 현재 종합운동장까지 연결이 된 국제로 복합지구, 지상구간과 지하구간 통합개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개발 면적을 자랑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본사 이전 올 7월부터 착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복합시설들이 만들어지는 얘기는 단순하게 기업체 이전만 효과가 아니라 그 주변에 볼거리와 놀거리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외부 인구 유입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지하구간 개발되면서 GTX ABC 노선과 위례신사 경전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과 업무 지역으로 다시 거듭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전철역 주변은 현재 더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그 주변에 있는 용도지역 현재 상업지역인데 불구하고 용적률이 너무 낮았다 했으면 높여주겠죠.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800%까지 그리고 준주거지역 또는 삼종 일반 주거지역도 250%까지 상향한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 가격도 굉장히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VAT 별도고요. 월세 1,000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전세도 2억 3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전세 월세 똑같이 6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또 소형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선 역삼역 도보역 3분 거리 18.57제곱미터의 전용. 거기에 분양이 26.19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5.5평 정도 되겠죠. 2020년도 12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방 한 개, 화장실, 주방 풀옵션 구조고요. 10층 중에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굉장히 좋죠. 교통 인프라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 주변에 인구들 많이 몰립니다. 임대 시세와 배후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수익형뿐만 아니라 차익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노리시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닌 상품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삼역 3분 거리에 내년에 준공 예정인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있을게요.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박영신 소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지역과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 욕실과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9,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중에서도 1인 가구가 참 많은 지역인 논현동에 바로 얼마 전에 준공된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논현역 실제 원주역이자 9호선 논현동에 위치한 9호선 최육세권이고요. 지지난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층 건물 구조로요. 실제적으로 이제 2층에는 주차장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22세대가 들어가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내부 구성들이 좋다 보니까 또 현재 구조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원룸 가격도 안 되는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현재 9호선 라인, 9호선에는 언주역, 그 위로는 이제 7호선이겠죠. 지금 현재 왼쪽 봤을 때는 신분당선과 강남역 또 신논현역과 연결된 실제로 또 새로운 전철 노선들, 전철역이 이렇게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구성들이 좋고요.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또 도보 3분거리 최육세권이고요. 이 또한 전철역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국제로 복합지구 또 만납니다. 당연히 이 주변이 그만큼 더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전철역만 보이는 것만 벌써 6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하게 되면서 환승역이 또 생기겠죠. 환승역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전철역이 8개가 된다는 얘기고요.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의 그 주변에 각 호선마다 연결된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라서 이 주변에 1, 2인 직장인들 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먹자 건물과 어떤 그 주변을 봤을 때 상권들, 먹자 상권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반포 IC가 가장 커질 겁니다. 서초 IC와. 그 주변에 주상복합이라든가 하는데 업무지구 그 주변에 편의시설들, 판매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또 인구들이 또 파생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과 복합개발지구도 전철역에서 두 정거장, 또 그 건너편에는 강남 차병원과 연결된 또 관광, 또 의료 관광 시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강남과 또 서초권역에 있는 판매시설, 유통시설들, 의료시설들, 교통시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강남역 주변으로 했을 때 지하 상권부터 해서 현재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주변에 그만큼 장점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거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안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이 지역도 전철역 주변으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서 실제적으로 도심 기능 지원 강화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도심 기능을 지원을 한다. 그만큼 이 주변에 도심 기능을 활용시킬 수 있는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종 변경 또는 이런 것들 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주변이 상업지역들 가격들이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도 변경 통해서 또 그 주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용적률 상향 같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역 주변으로 바로 이제 또 주거지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너편의 차병원 의료특구 같은 경우는 이 의료 관련 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외에서도 의료시설에 관련된 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쪽을 또 내방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관광호텔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의료 관련 시설들, 부속시설들이 계속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신축 건물들이 거의 6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업무타운으로 다시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국제의료 복합지구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강남 서초권역 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개발 범위가 방대해서요. 실제적으로 5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지상 구간 개발하고요. 지하 구간은 현재 영동 잠실야구장 30배 규모의 현재 지하 도시까지, 지하 6층까지 환승역 만들고 지하 지상 구간이 같이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또 무역센터와 현대전선 중심으로 해서 국제 업무와 마이스 또 관광, 스포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제적으로 원룸 가격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전세가 2억 3천만 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월세 2천만 원, 월 11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9,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월세 시에는 4,500만 원, 전세 시에는 더 작죠. 3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9호선 언주역 도보역 3분 거리의 최육세권입니다. 대지가 19.42제곱미터, 상당히 좋습니다. 지지난달에 이미 준공이 된 이제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이고요.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6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로만 봐도 굉장한 어떤 활용도가 높은 주택입니다. 임대 시세와 배후 수요가 워낙 좋은 지역들
또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임대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와 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투자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워낙 저렴하게 구입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도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올 3월에 준공된 투룸으로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물건 만나봤고요. 이번 매물 역시 궁금증 남아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아래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네요. 아래 정보 확인해 주시죠. 용도, 지역, 지구별 차이점과 지적도 보는 방법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무료 세미나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1 무료 상담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8.5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6.19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화장실, 그리고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9천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별 차이점과 지적도 보는 방법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94%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하시다가 매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봐야겠죠.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고경재 대표님과 두 가지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각각 어느 지역에서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부동산의 엘로칩이라 할 수 있는 지역들인데요. 바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바로 마포구 지역하고 그리고 강동구 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에서 마포구 그리고 강동구로 각각 떠나볼 텐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는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63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4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9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1,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마포구 성산동에서 함께할 텐데요. 기대감을 안고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가까이에 상암 DMC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의도랄지 주변에 마곡산업단지 이러한 일자리, 업무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곳 그리고 직주건축으로서의 굉장히 우수한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작년 4월에 준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2개 동에 29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도로는 8m, 6m 코너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6층 중 5층에 위치해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당히 노열층이면서 그리고 3웨이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통풍 채광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외관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내부는 친환경 고급 자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 상당히 사이즈가 좀 넓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2, 3인 가구가 사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3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동식 식탁이 있고 그리고 3단 중문이 있고 에어컨 그리고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1층은 무인 택배함까지도 갖춰져 있는 그러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층에는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넉넉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m, 8m 코너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랄지 CCTV 보안 시스템 등도 잘 완비된 그러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암을 비롯한 업무단지가 가까이에 있는 물건입니다. 방 3개에다가 뭐 다용도실까지 갖춰져 있어서 참 널찍한 물건일 것 같은데 자,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금이 굉장히 좀 적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매 가격은 3억 4,9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세는 3억 1,50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포구 핫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실제 투자금 3,4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3룸 다세대 주택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물건 3천만 원대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02-3153-2668번 전화 주시고 가격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경의중앙선 가좌역 근처의 매물인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좀 생활 편의시설 어떨지 입지도 한번 둘러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인데요. 초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본 건물 앞에서 보이는 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까이는 2호선과 6호선 그리고 인천공항철도까지도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 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백화점이랄지 홈마트,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모래내 재래시장들이 가까이 있어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또 편리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업무단지로 이동이 편리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의도 금융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그리고 홍대랄지 공덕으로 이동 그리고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까지 주변에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곳에는 유명한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대를 비롯해서 연대, 그리고 이대, 명지대, 그리고 서강대, 경기대까지 이런 다양한 학군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특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군도 가까이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리는 그러한 학군이 주변에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녹지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는 홍제천이랄지 불광천, 그리고 망원 한강공원, 그리고 월드컵 공원, 평화공원이랄지, 그 다음에 노을공원, 그리고 하늘공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기에 좋으면서 투자의 가치가 높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살아가기 편리할 입지 환경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상암 근처라면 분명히 이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호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포함한 추천 포인트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포 지역이 뜨는 이유는 주변에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업무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바로 가까이에는 가재울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서 주변에 크게 주거의 가치를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의선 숲길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가 또 높아졌고, 그리고 합정동의 균형발전 촉진지구, 이러한 사업들이 다 완료되면서 우리 마포구의 가치가 크게 증가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주변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현재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상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개발 사업이 주변에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이러한 상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은 우리가 철도길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수색이랄지 상암, 자, 이 지역을 브릿지화 시켜서 그곳에 영무랄지, 그다음 문화 콘텐츠, 그리고 집회, 그리고 쇼핑,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수색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증산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거 가치가 크게 향상됨으로 인해서 마포구의 가치는 날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포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변모하면서 지역이 크게 발달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본매물 가까이에는 롯데 쇼핑몰 자리도 있습니다. 자, 그곳의 부지가 약 6,300여 평에 이르는데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면은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월드컵 대교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자, 내후년 정도면은 이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돼서 개통을 할 예정인데요. 바로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을 때 상암동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산대교랄지 가양대교가 상당히 지정체 구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소통되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서부광역철도 조성사업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에 국토부였죠. 국토부에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인데요. 바로 부천 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홍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약 17.3km 구간인데요. 자, 이러한 서부 광역 철도가 착공에 대해서 완공이 됐을 때 미치는 성산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현재는 우리가 신월동, 신정동이죠. 그곳에 차량 기지가 있는데 이곳에 수용을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까지도 더 연장을 시켜서 그러한 차량 이전
그런 기지들을 확보를 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 하반기 정도면 그러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은 개발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수혜도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호재들 때문에 오늘 만나보는 마포구 성산동의 가치가 상승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보라고 하셨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블루칩 하면 강남 3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부동산의 엘로칩이 바로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가까이에는 우리가 직장인 수요가 많고 그리고 마포 지역에는 특히 대학교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대학생 수요까지도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다세대 같은 것들이 상당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을 맞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차장 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베란다라는 불법 확장이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건축의 사업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지어진 이러한 다세대 주택들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준공된 방 3개짜리 널찍한 물건으로 마포구 성산동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 강동구 둔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둔촌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52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3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고 총 6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500만 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올 초에 지어져서 깨끗한 물건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자, 강동구 둔촌동 바로 떠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송파가 가까이 있죠. 이러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동구에는 동남권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하철 연장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호선이랄지 9호선, 5호선 이러한 연장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역의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매물은 이미 올 1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자, 투룸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총 6층 중 5층, 노열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상당히 채광이랄지 통풍 개방감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개동입니다. 28세대로 지어져 있고, 자, 외관은 아름다운 파벽들로 마감을 했고요. 내부는 친환경 고급 자재를 사용을 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약 13평 정도 나오는 그런 투룸 사이즈인데 1, 2인 가구가 살기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그리고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식탁이랄지 냉장고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3단 중문 그리고 1층에는 무인 택배함까지도 잘 갖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1대1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엘리베이터랄지 CCTV 보안 시스템 등도 잘 완비된 그러한 주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건의 간단한 소개부터 들어봤습니다. 물건 주변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이라고 살짝 말씀 주셔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가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투룸 매매 가격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매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4,50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라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 4구로 꼽히는 강동구에 입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둔촌동은 어디쯤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둔촌동 하면 바로 올림픽공원 하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둔촌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 지하철 5호선 둔촌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도보 7분 거리로 작년에 개통했던 지하철 9호선이죠. 보훈병원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8호선이랄지 3호선도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교통 입지가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서울 춘천 간 고속가도로랄지 중부고속도로, 구리 포천 간 고속가도로들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지역이랄지 지방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그렇습니다. 관공서, 강동구청이랄지 의회, 보건소, 경찰서, 수도사업소, 세무서, 이러한 다양한 관공서들이 다 밀집되어 있어서 출퇴근하시기 좋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 아산병원이랄지 강동성심병원, 그리고 보훈병원들,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영화관, 홈플러스, 그리고 노대오거리, 재래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살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군은 한산초등학교, 중학교, 둔촌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지공간은 암사 생태공원이랄지, 그리고 올림픽공원, 길동 자연공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환경도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물건, 강동구 중에서도 둔촌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천 포인트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가 뜨는 이유는 바로 동남권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뜨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미 2015년도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44개라는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상주 인구가 약 16,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강동 첨단 업무단지는 외곽순환도로 상위 IC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이 첨단 업무단지 맞은편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자, 작년도에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가 됐고, 올 1월에는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발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승인 신청이랄지 협의, 그리고 승인 고시를 통해서 이 엔지니어링 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자, 이곳에는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나 단체뿐만이 아니고 이곳에 R&D 센터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기술 지원 센터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약 200의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곳이 2022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이곳의 일자리가 약 16,000여 개,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만도 1조 9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강동구 지역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가 외곽순환도로 강일 IC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약 7만 1000여 평에 이르는 곳이고요. 이곳에 유통산업단지랄지, 그리고 상업업무 복합단지, 호텔 컨벤션, R&D 단체들이 들어서는데요. 현재 이곳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까지 기업들에게 토지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2022년 정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이 완료됐을 때 약 상주 인구가 38,000여 명 정도,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만도 약 9조 5천억 정도 이르기 때문에 이 강동구가 이제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천호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천호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주 단계에 와 있다.
그 이주 수요를 노려볼 수가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올해 착공을 해서 2024년 정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주가 완료돼서 철거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구역이나 4구역 같은 경우도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구역들이 늦어도 2024년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주 수요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자, 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까지 약 130km에 이르는 곳인데 현재 건설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늦어도 2024년 6월 정도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으로의 시간 단축이랄지 일자리 그리고 이러한 수혜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1월에 준공된 투룸으로 강동구 둔촌동에서 함께했고요. 고경재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고경재 대표님 매물 정리해드렸고요.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 해결해드리니까요. 023-531-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